지난번에 이런 표현을 하다가 이제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인형 표현부터 같이 다시 한번 보고 그 뒤에 부분 이제 다 맞춰보도록 할게요. 인용 표현은 저 뒤에 11페이지 부분입니다. 인용 표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요. 다른 사람의 말을 가지고 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두 가지가 있었죠. 직접 인용 그리고 간접 인용이 있었습니다. 직접 인용은 내용과 형식 모두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였고요. 내용, 형식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였고, 간접 인용은 내용만 가지고 오고 형식은 변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직접 인용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정현 학생?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그 방법이 어떻게 되는데? 그 큰 따옴표를 하고서 조사 라고를 붙이고요. 그죠? 라고를 붙이고 간접 인용 같은 경우에는 따옴표 없이 조사 고를 붙이게 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였냐면 직접에서 간접으로 바꿀 때 이제 우리가 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였어요. 조심해야 할 것들은 높임,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시간부사어, 종결어미 이렇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사, 형용사, 서술격조사 이거는 저번에 다 적어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인용에서 간접 인용으로 바꾸는 거 여기 밑에다가 한번 적어봤었는데요. 그거 한번 안 되신 분들은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됐니? 정연이는? 동은 한번 해봐야 되죠? 밑에 그 문제 너 안 돼 있어? 해보세요. 자,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지금 보시면은 직접 인용되어 있는 그 부분을 간접 인용문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조심할 거는 인칭대명사, 높임 표현, 지시대명사, 시간부사어, 종결어미. 지금 종결어미를 바꾸는 방법은 표로 제가 표시를 해뒀습니다. 체험 부분들을 보시면서 한번 보시는 거예요. 자, 현주는 내가 먼저 학교 가 있을게 라고 말했대요. 자, 지금 나라고 하는 인칭대명사가 나오고요. 있을게 라고 하는 지금 마지막 부분 종결어미 나타나 있죠. 얘네들을 바꿔주셔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나는 뭐로 바꾸시면 되겠죠? 현주가 자기가 말하는 거니까 자기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현주가 내가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먼저 학교에 가 있겠다고. 자, 있을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꿔주셔야 되겠죠? 있겠다고 말했다. 지금 보시면 평서형이에요. 그래서 다 라고 바꾸셔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조사고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있을게 같은 경우에도 바꿔주셔야 되겠죠. 있겠다고 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 선생님께서 너희들은 거기 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 같은 경우에는 바꿔야 되나요? 바꾸지 않아도 되나요? 바꾸지 않아도 되겠죠. 근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바꾸셔야 돼요. 자,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거기, 여기, 저기 요렇게 있을 수 있겠죠. 표현들이 요렇게 지시대명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화자랑 성자 요렇게 있을 수 있어요. 자, 거기는 화자한테 뭘까요? 가까울까요? 화자한테는 멀고요. 청자한테는 어때요? 가까워요. 그러면은 동호 학생 그 필통, 거기 있는 필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청자한테는 가까울 때 거기라고 쓰고요. 자, 여기라고 하면은 화자한테 가까운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저기는 화자랑 청자랑 둘 다 멀리 있을 때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겠어? 되겠어?
자, 그러면은 지금 너희들은 거기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거기라고 하면은 거기를 여기라고 바꿔. 거기 있어. 여기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들은 되게 그러면 선생님께서 너희들도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희들을 뭐라 바꿔야 되겠을까요? 나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들에게 선생님께서 우리들에게 여기 있으라고 말씀하셨다로 바꿔주시는 게 좋겠죠. 우리들은 여기 있으라고. 있어는 지금 보시면은 명령형입니다. 있나고가 안 되니까 있으라고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4번 주혁이는 나에게 네 목소리는 참 예쁘구나 라고 말했대요. 나한테 니니까 니는 바꾸셔야 되겠죠? 내 목소리가 참 예쁘구나는 지금 감탄형인데 감탄형은 그냥 다로 바꾸시면 돼요. 예쁘다고 말했다. 또 바꿔주시면 됩니다. 주혁이는 나에게 내 목소리가 참 예쁘다고 말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5번 주호는 선배에게 저도 꼭 가야 해요 라고 물었어요. 자, 여기서 저는 주호를 말하죠. 주호는 자기도 꼭 가야, 얘는 해요는 의문형이죠. 의문형. 근데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중에 뭘까요? 하다. 가야 한다. 한다니까 니은이 붙죠? 동사입니다. 그래서 하느냐고를 붙여주시면 돼요. 자기도 꼭 가야 하느냐고 물었다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기도 꼭 가야 하느냐고. 자기도 꼭 가야 하느냐고. 자, 그리고 어머니께서 나에게 아파서 학교에 못 가겠어 라고 물어보셨다. 지금 보면 인칭, 지시, 시간 이런 거 없으니까요. 종결어미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아파서 학교에 못 가겠느냐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얘도 이제 동사이기 때문에 의문형 느냐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가겠느냐고. 자, 그리고 7번 거기 앉으세요. 선생님은 나에게 거기 앉으세요 라고 말했어요. 자, 당연히 거기가 지금 나한테는 어떻게 될까? 자, 지금 보시면은 선생님이 여기 있고요. 나한테 선생님이 거기 앉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죠? 그럼 나를 기준으로 할 때 거기는 여기를 말하는 거잖아. 그럼 나한테는 가까운 뭐로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여기. 그리고 앉으세요는 명령, 청유, 평서, 의문 중에 뭐예요? 앉으세요. 거기 앉으세요. 동호, 명령, 청유, 의문, 평서 중에 뭘까요? 명령이죠. 명령이기 때문에 라를 쓰시면 됩니다. 앉으라고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 앉으라고 말씀하셨다. 자, 그리고 8번 손자가 어제 나에게 내일 댁에 계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자, 지금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 부서 나오고요. 댁, 계시다 라고 하는 높임 표현도 나와요. 그럼 얘네도 이제 바꿔주셔야 되겠죠. 손자가 어제 나에게 어제인데 내일이면은 그럼 어떻게 되지? 어제에서 내일. 내일 뭐로 바꿔야 될까? 동호 뭐로 바꿔야 될까요? 어제에서 내일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오늘에서는 이 내일은 언제일까? 오늘로 바꾸시면 되죠. 자, 오늘이고요. 자, 댁은 뭐로 바꾸시면 될까요? 집에. 계시다는 뭐로 바꿔요? 있다. 그래서 있으라고. 왜냐면 지금 명령해닝이니까 있으라고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손자가 어제 나에게 오늘 집에 있으라고 말했다. 이렇게 고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으실까요? 여기서 잘 안 된 거 있다 하시는 거 없으시죠? 높임 표현,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시간부사, 종결어미 얘네들 잘 봐주시고요.
얘네들 꼭 바꿔주셔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그리고 지금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조금 이제 쉬운 부분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뒤에 부정표현 한번 같이 가볼게요. 부정표현. 자, 부정표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서술 내용에 대해서 의미를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의미를 부정하는 거. 네, 흔들까? 자, 부정표현 같은 경우에는 의미를 부정하는 거고요. 이제 세 가지 부정표현이 있고, 이제 그 안에서 또 부정표현을 나누게 됩니다. 세 가지는 안부정문, 못부정문, 그리고 말다부정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안부정문 같은 경우에는 의미에 따라서 두 가지를 나눕니다. 어떤 상태가 그렇지 않다는 단순부정, 그리고 내 의지가 이제 그렇지 않다는 의지부정이 있어요. 얘는 단순하게 내용을 부정하는 건지 의지를 부정하는 건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자, 단순 부정 같은 경우에는요, 비가 안 왔다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죠? 의지가 있어가지고 비가 안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근데 내가 공부를 안 했다라고 하면은 얘는 단순하게 안 한 거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의지,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했다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의지부정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 의지로 안 한 것들을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목부정문에는 의미에 따라서 능력부정이랑 그리고 이제 상황부정이 있습니다. 자, 능력부정 같은 경우에는 능력이 내가 없어요. 그래서 못한 거야. 그리고 상황부정 같은 경우에는 외부 요인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못하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가 와서 소풍을 못 갔다 같은 경우에는 능력부정일까요? 상황부정일까요? 상황부정, 외부 상황 때문에 내가 못 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내가 이제 공부를 못한다 같은 경우에는 뭐 상황이나 능력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내 능력이 안 돼서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뭐 얘는 능력 부정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내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안부정문과 목부정문을 나누고요. 얘네의 이제 길이에 따라서 또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 짧은 부정문, 긴 부정문. 얘도 짧은 부정문, 긴 부정문이 있어요. 짧은 부정문 같은 경우에는 뭐를 사용하게 되냐면요, 부정부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긴 부정문 같은 경우에는 보조용언을 사용을 하게 돼요. 부정부사라고 하는 거는 뭐랑 뭐에 해당하는 걸까? 조연아 선생님? 부정부사.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겠지. 안을 사용을 할 때를 짧은 부정문이라고 하고요. 얘는 부정부사 못을 사용을 할 때 이제 짧은 부정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조용어는 뭐뭐하지? 아니하다. 줄여서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보조용어 뭐뭐하지? 못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어떤 것들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짧고 길고를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말다부정문 같은 경우에는 명령문 그리고 청유문에서 씁니다. 명령을 하거나 청유를 하거나 이럴 때에는 이제 아니나 못을 사용하지 않고요. 말다를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얘는 뭐 부정부사가 따로 없고요. 뭐뭐 하지 말다라고 하는 이제 보조용어만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그죠? 그래서 자지 말자, 우리 힘을 내자, 뭐 이런 것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기 1번부터 5번 이제 한번 풀어보시는데요. 부정표현 뭐 안부정문인지, 그럼 안부정문이라고 하면은 단순부정인지 의지부정인지 채워 넣어 보시고요. 부정부사를 사용한 짧은 부정인지 아니면은
보조형을 사용한 긴 부정인지 한번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아파? 모르겠어? 할 수 있겠어? 어차피 영상 찍을 거니까 나중에 오거나 해도 돼요. 근데 또 버스 타고 가야 되잖아. 몸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약 먹었어요? 부정 표현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첫 번째, 나는 밥을 못 먹었다. 얘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상황 부정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친구가 이제 내가 그 입을 다쳐서 사정이 안 돼서 못 먹을 수 있지 않냐? 능력 부정으로 볼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그냥 이제 상황 부정 정도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못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긴 부정, 짧은 부정? 짧은 부정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제 안 부정문 중에서 상황 부정, 못 부정문 중에서 상황 부정, 그리고 짧은 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2번 뭐뭐 하지 말자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말다 부정문이고요. 얘는 명령문일까요? 청유문일까요? 청유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유문을 부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번 비가 와서 여행을 못 갔다. 이 같은 경우에는 못 부정문이고요. 못 부정문 중에서도 상황 부정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은 외부 원인에 의해서 못 가고 있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못을 사용했기 때문에 긴 부정, 짧은 부정? 짧은 부정에 해당해요. 그리고 4번 나는 일부러 숙제를 하지 않았대요. 자, 일단 얘는 안 부정문, 못 부정문, 말다 부정문 중에 뭐 사용한 거예요? 안, 못, 말다 중에 뭐야? 안 부정문에 해당하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내가 단순하게 그 상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죠. 얘는 내가 그냥 하지 않은 거지. 일부러 하지 않은 거니까 의지 부정에 해당하게 되고요. 뭐뭐 하지 않다, 뭐뭐 하지 아니하다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짧은 거, 긴 거, 긴 부정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비가 오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얘도 안 부정문에 해당하고 단순 부정, 의지 부정. 단순하게 지금 상태가 그렇지 않은 겁니다. 단순 부정이고요. 뭐뭐 하지 아니하다, 않는다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얘는 긴 부정문에 해당하게 됩니다. 괜찮으실까요? 괜찮으시죠? 자, 그리고 이제 많이 틀리게 되는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동, 사동. 자, 피동 표현, 사동 표현 이거 같이 세트로 하나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교과서에는 피동 표현만 나와 있는데 사동 표현을 나와야지 이제 다른 문제들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피동 표현 우리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자, 피동 표현을 이야기하기 전에 능동 표현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능동 표현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제 힘으로 하는 거예요. 제 힘으로 자기 일을 하는 거고요. 이거에 반대되는 게 피동 표현에 해당합니다. 피동 표현은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행위를, 동작을 당하는 것에 해당했죠.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해요. 지금 제가 능동 표현의 실현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능동이 아니라 피동 표현의 실현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피동 표현을 실현하는 방법에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파생적 피동 그리고 통사적 피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파생적 피동을 우리가 다른 말로 짧은 피동이라고 해서 단형 피동이라고 하고요. 통사적 피동을 길다고 해서 장형 피동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파생적 피동 같은 경우에는요. 예전에 우리 접사할 때 한번 했습니다.
자, 파생적 피동은 파생어를 만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접사를 사용합니다. 접미사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능동사의 어간에다가 능동사의 어간, 능동 표현에다가 피동의 접미사, 피동의 의미를 갖게 하는 접미사 혹시 뭐였는지 기억할까요? 이제 했어. 이히리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생어, 피동의 파생어를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명사, 그러니까 체어내다가 되다라고 하는 피동 접미사 되다를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안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누구를 안다, 땡땡이가 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를 피동문으로 바꾸면은 땡땡이가 안기다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안겨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되다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다. 원래 이게 능동문이겠죠. 그럼 얘를 피동문으로 바꾸면요. 경찰이 말고 이제 지금 범인이로 바꾸시면 되겠죠. 범인이 체포하다가 아니라 뭐를 붙인다고요? 되다를 붙인다고요. 괜찮으실까요? 이렇게 이제 파생적으로 피동문을 만드는 파생적 피동이 나타나게 되고요. 파생적 피동은 접사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접미사에 이히리기가 있고 이 접미사에 되다가 있어요. 자, 그리고 동사적 피동 같은 경우에는 어간에다가 아어지다 라는 애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어간에다가 되다가 아니라 개되다를 사용을 합니다. 개되다, 뭐뭐가 개되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까 전에 안기다 였잖아요. 얘를 통사적으로 바꾸면 안아지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어색하긴 하죠. 그러면은 다른 애로 한번 보면은 잡다의 피동문은 어떻게 될까요? 피동사를 붙이면 얘를 먼저 붙이면 피동사를 잡히다가 되겠죠. 그러면은 통사적으로 만들면 잡아지다. 이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되다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개되다 같은 경우에는 아예 피동문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왜냐면은 이제 조금 의미가 달라져요. 그래서 얘네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학교에서 이 개되다를 안 배우면은 따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받다랑 당하다 등에 의해서 실현되기도 해요. 그리고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꾸는 법이 있는데요. 얘는 이제 예시를 쓰면서 한번 같이 봅시다. 경찰이 범인을 잡았다. 얘를 피동문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범인이 경찰에게 잡히었다가 되겠죠. 경찰이라고 하는 능동문의 문장 성분으로 보면은 뭐예요? 이가 붙는 거 뭐였어? 이거 예전에 했던 거 기억해야 돼요. 연결돼요. 이가가 붙잖아. 주어죠. 주어였던 애가 경찰에게로 바뀝니다. 그래서 원래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뭐가 돼요? 부사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범인을 이라고 하는 목적어는 뭐로 바뀌어요? 주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능동사가 피동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요거 기억해 주시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능동 표현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 같은 경우에는요.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동작이나 행위의 주체를 밝히기 어렵거나 밝히고 싶지 않을 때, 내용의 객관성을 높일 때, 아니면 당하는 대상을 강조할 때, 조심스럽게 표현하거나 책임을 회피할 때 이 피동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잘못된 피동
부분이 있는데요. 이 잘못된 피동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의 영향을 받아서 불필요하게 사용을 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능동 표현을 써도 되는데 굳이 피동 표현을 쓰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그렇게 무엇은 그렇게 생각되다 라고 쓰는 거. 생각되다 굳이 써야 되나요? 이제 뭐라고 해도 돼? 생각하다 라고 사용을 해도 됩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능동 표현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중피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중피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네 피동적인 방법들이 있죠. 얘네들을 중복해서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복해서 써요. 그러니까 잡히다라고 하는 피동 표현이 이미 있잖아요. 얘에다가 다른 애를 하나 더 쓰는 겁니다. 잡히어지다. 이런 식으로 같이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눈에 띄게 안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서요. 풀어서 얘네들을 골라주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걔네들은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잡혀지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럼 풀어서 잡히어지다 히랑 어지다가 같이 있네 라는 거를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피동 표현을 한번 봐봤고요. 사동 표현을 한번 봐볼 건데 50분이니까 10분 쉬었다가 사동 표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에 사동 표현 같이 봐봅시다. 피동 표현 봤고요. 사동 표현 봐봅시다. 자, 사동 표현 같은 경우에 또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것들이 있고요. 걔는 주동 표현이라고 합니다. 주어가 제 힘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들을 주동이라고 하고요. 이거에 대응되는 표현이 사동 표현에 해당하게 돼요. 피동은 당하는 거였다면 얘는 주어가 다른 이제 사람에게 또는 다른 사물에게 어떠한 행동이나 동작을 시키는 것에 해당합니다. 시키는 것. 의미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자, 피동 표현은 주어가 당했고요. 사동 표현은 주어가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동 표현을 만드는 방법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일해요. 파생적인 사동이 있고요. 통사적인 사동이 있습니다. 얘도 똑같아요. 파생적 사동을 이제 단형, 짧은 사동이라고 하고요. 통사적 사동을 장형, 긴 사동, 길이가 긴 사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이 얘도 파생적인 사동에는요. 접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능동사의 어간에다가 이제 사동전미사를 넣게 되는데요. 사동전미사. 이 사동전미사가 뭐냐? 앞에 피동전미사에는 뭐가 있었죠? 이희리기 요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동 표현에는 이희리기가 들어가고요. 우부추 요렇게 7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동에는 명사에다가 사동 전미사 시키다가 붙는 경우도 있게 돼요. 그래서 중요하게 우리가 이제 봐야 할 부분 같은 경우에는 피동에도 전미사 이희리기가 쓰이고 사동에도 이희리기가 쓰인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의 형태가 동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가 사동인지 피동인지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이것도 문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통사적 사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능동사의 어간에다가 뭐뭐하게 하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드는 방법을 볼 수 있고요. 주동 표현에서 사동 표현으로 바꾸는 방법도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자, 물이 얼다 라고 하는 주동 표현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주동문에 목적어가 없죠?
그러면 얘를 시키는 걸로 만드는 거예요, 주어가. 자, 물이 시킬 수는 없겠죠. 뭐 만드는 것도 안 돼요. 그럼 새로운 주어가 있어야 됩니다. 정현이 이거 해봅시다. 정현이가 어떻게 될까요? 이는 뭐로 바뀔까? 물, 그죠? 을로 바뀝니다. 그리고 리다 또는 개하다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전미사 리를 사용했고요. 얘는 통사적으로 개하다를 사용을 해주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원래 주어가 뭐로 바뀌었어요? 원래의 주어는 목적어가 됐고요. 새로운 주어가 생긴 부분을 볼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두 번째, 목적어가 있는 주동문이에요. 자, 경찰이 범인을 잡았다 라고 하는 주동문이 있습니다. 이거를 누가 시킨 걸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경찰은 잡는 사람이니까 경찰한테 잡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도 새로운 주어가 생깁니다. 그럼 대통령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대통령이 경찰이는 뭐로 바뀔까요? 경찰에게 범인을 잡게 했다. 얘는 사동전미사는 따로 쓸 수가 없어요. 잡게 했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는, 원래의 주어는 똑같이 부사어가 됐고요. 범인을 똑같이 목적어. 이렇게 되게 됩니다. 목적어 그대로, 그리고 새로운 주어 만들어지게 되고요. 얘는 사동사로 바뀌게 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이 과정을 기억을 해주셔야겠고요. 그러면은 이것들을 보고서 피동 표현이랑 사동 표현을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사동 표현을 만들게 되면요, 다 뭐가 생겨요? 목적어가 생기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피동사랑 사동사가 모양이 같다 하면은 목적어의 유무로 구분을 합니다. 목적어의 유무로 얘가 피동인지 사동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피동문 중에서도 이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의미로 구별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주어를 보시면 됩니다. 자, 주어를 보시면요, 대통령이 잡게 만드는 거죠. 그죠? 얘가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를 이제 범인으로 한번 봅시다. 범인이 경찰에게 잡혔다 라고 한번 보시면요, 자, 이 주어 범인은 잡는 행위를 당하는 사람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어가 어떤 행위를 시키는지 아니면 당하는지 그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어의 유무로는 목적어가 있으면은 사동문이고요. 목적어가 없으면은 피동문이다 정도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의미적으로도 구분해 보시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다음에서는 피동, 사동 확인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피동, 사동 확인하면 된다. 내가 피동 표현인지 사동 표현인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중 피동이 있으면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10페이지에 있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피동 표현 확인하는 거예요. 아까 잘못된 피동 표현에는 이중 피동이랑 불필요한 피동이 있었죠. 걔네들 확인을 해서 옳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사동 표현 이렇게 있었고, 피동 표현 한번 찾아봅시다. 피동 표현은 이제 파생, 동사 있습니다.
있었는데요. 파생을 만들 때는 전미사 이기 사용하거나 되다 쓰게 됐고요. 통사적인 거에는 어디다 하게 되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제 피동사동 확인을 하려고 하면은 피동 표현이 쓰인 거, 사동 표현이 쓰인 거를 확인해 봐야 돼요. 자, 1번에 목소리가 작게 들린다. 얘는 이제 여기 나와 있죠? 들리다 에서 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요. 얘가 리가 붙은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원래 기본 형태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능동 표현, 주동 표현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들리다의 기본은 뭐예요? 듣다에서 온 거죠. 듣다에다가 지금 보시면은 리가 붙어가지고 디귿이 불규칙적으로 활용하는 에 해당하게 되는 거예요. 들려요. 지금 보시면은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들려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사동 아니라 요거 지금 피동 표현이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리라고 하는 피동전미사를 사용해서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문제가 되는 거는 뭐가 되겠어요? 밝히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기본 형태는 밝다가 맞나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얘 자체로 이제 자동사가 되는 애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지금 피동 표현이 사동 표현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얘는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피동도 아니고 사동도 아닙니다. 얘가 지금 이제 피동 표현이 되거나 사동 표현이 이제 되려면요. 불을 밝히다 정도는 돼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밝히다 자체는 뭔가 사실을 드러나게 만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 자체가 자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피동이나 사동 표현이 붙은 게 아니에요. 사동 표현이 되려면은 뭔가 밝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출발을 해서 불을 밝혔다라고 나는 불을 밝혔다라고 하면 불을 밝게 만드는 거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돼야 됩니다. 이거 기본 형태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보시면 되겠죠. 치이다 여기에서 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럼 얘 기본은 뭐겠어요? 치다. 내가 누구를 치다. 요거는 괜찮죠. 그죠? 기본적인 여기에서 온 거예요. 근데 그 치임을 당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어가 행인이 치인 거잖아요. 그럼 얘는 피동이에요? 사동이에요? 정현 학생? 피동에 해당하겠죠. 피동의 전미사 이를 써가지고 사용을 해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네 번째 지금 사용된 거는 두 가지 있습니다. 뭐랑 뭐 찾으셨나요? 자, 장터를 통해 모인 세 가지나 있네. 모인 수익금은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보인대요. 자, 일단 뭐 있어요? 모인이 있습니다. 자, 모인의 기본 형태는 뭘까요? 내가 수익금을 모으다가 되겠죠. 그래서 모으다를 지금 이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얘도 모음이잖아요. 그죠? 하나 탈락하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모인 거죠. 그럼 얘는 이제 피동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장터를 통해 모인 수익금. 수익금이 모인 거니까 사실 여기에 목적어는 따로 없어요. 근데 목적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뭐 사동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원래의 형태는 수익금이 모이다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쓰일. 여기에서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수익금을 쓰다에서 온 거예요. 쓰다. 자, 근데 수익금이 얘도 쓰이는 거죠. 수익금이 쓰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얘도 뭐예요? 피동 표현.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인다. 요거에서 확인할 수 있겠죠? 얘는 보다에서 온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이 넣어서 얘도 피동입니다.
지금 내가 헷갈린다 하시면은 목적어 확인해 보시면 돼요. 수익금이 모이다. 목적어 따로 없죠. 유용하게 수익금이 쓰이다. 없죠. 그리고 뭐뭐 할 것으로 보이다. 무엇이 뭐뭐 할 것으로 보이다. 따로 뭐 목적어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5번부터 한번 볼게요. 다시 5번에 한번 보시면은 자, 열흘이 지나면 환불 되지. 이 부분이 있죠. 환불하다가 이제 능동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환불 되다는 피동일까요? 사동일까요? 피동에 해당하겠죠. 왜냐면은 물건이 환불되잖아요. 물건이. 그죠? 물건이 환불을 당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다시 한번 보시려면은 지금 목적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요. 얘는 피동입니다. 그리고 얘는 파생적 피동일까요? 아니면은 통사적 피동일까요? 파생입니다. 얘 되다랑 개되다를 구분해 주셔야 돼요. 되다는 이제 파생, 이제 전미사에 해당합니다. 개되다는 이제 통사적이에요. 그래서 얘는 파생적 피동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6번. 자, 사랑하는 그녀에게 꽃다발을 안겼어요. 자, 지금 주어는 없습니다. 그죠? 주어는 없어요. 근데 누가 안겨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누가 안김을 당하는 건가요? 안아지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은 안기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안다에서 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기는 피동의 의미가 아니라 뭐다? 사동의 의미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그녀한테 꽃다발을 안겨준 거잖아요. 안게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얘는 사동. 그리고 지금 보시면 꽃다발을 이라고 하는 목적어도 있죠. 자, 그리고 7번. 청소를 안 했더니 먼지가 많이 쌓였다. 여기에서는 쌓이다가 있겠죠. 쌓이다. 자, 얘의 기본 형태는 쌓다에서 왔겠죠. 그죠? 먼지가 쌓였어요. 쌓여진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먼지가 쌓여진 거잖아. 먼지가 뭐 씹히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피동의 의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피동 표현. 그래서 주어를 항상 같이 보셔야 돼요. 연결되는 거. 그래서 얘가 이 행위를 당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제 물건이나 사람들한테 씹히고 있는 건지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8번. 야외에서 놀다가 모기에게 심하게 물렸어요. 물이 없다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기본 형태 물다 괜찮나요? 물다. 그죠? 모기가 물다. 무엇을 무는 거? 주어는 지금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누가 물림을 당한 거죠. 그죠? 그럼 이 리는 피동 표현이다. 괜찮으시죠? 자, 그리고 9번. 자, 9번 한번 보시면은 얘는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 되는 거. 망설여지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얘의 기본 형태는 뭘까요? 망설단가요? 망설이다에서 온 거죠. 그리고 이다에다가 어디다가 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피동의 전미사 괜찮나요? 괜찮아요? 자, 망설다라는 게 일단 없었잖아요. 그죠? 그죠? 없으면 안 돼요. 그럼 이 망설이다 같은 경우는 그냥 이가 붙은 게 아니라 원래 이런 문장인 겁니다. 단어예요. 그럼 망설이다 자체가 그냥 단어예요. 원래 있던 단어야. 거기에 어디다가 붙어서 피동의 의미가 더해진 거예요. 그럼 얘 이중 피동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만 있는 거예요. 피동. 그래서 기본 형태 계속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10번. 자, 이 개되다. 이 부분이 있죠? 이 개되다. 자, 이 개하다가 아니라 개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학생 이거 뭐라고? 개되다? 동사죠. 피동에 해당하죠. 피동. 이 개 되는 거니까.
지금 보시면 공부한 내용을 금방 잊게 된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이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제 피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목적어 유무로만 보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11번 한번 볼게요. 자, 요거 헷갈릴 수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 되는 거 뭘까요? 동사 하나밖에 없잖아. 채웠다가 있겠죠? 채웠다. 자, 채웠다의 기본 형태는 뭘까요? 그러니까 능동이나 주동 형태는 뭘까? 채우다는 일단 뭔가 된 건데 채우다의 더 기본 형태. 이건 뭘까? 차다죠, 차다. 자, 얘는 차다에서 온 거예요. 뭐가 이제 가득 차다에서 온 겁니다. 그리고 채우다는 차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지금 보시면은 차에다가 이우가 붙은 거예요. 사동 표현에 간혹 이랑 우가 함께 붙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 한 적 있어. 태우다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자, 태우다의 기본 형태 뭐였어? 타다였죠. 타다에다가 이유가 붙어서 사동의 의미 더하는 거 있었어요. 채우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동 표현에 해당합니다. 이 우가 붙어서. 지금 보시면은 상자를 모래로 가득 채웠다. 상자를 차게 만든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동 표현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12번 들려가 문제겠죠. 자, 이거 아까 했지? 들리다. 피동 형태고요. 자, 13번에 근데 얘는 또 달라요. 자, 여기 들리다가 또 있습니다. 들려. 자, 어머니는 아들에게 음식을 잔뜩 들려서 보냈어요. 그죠? 얘는 듣다에서 온 게 아니라 들다에서 온 거예요. 괜찮죠? 자, 얘는 들리는 게 아니라 이제 듣다에서 온 게 아니라 들다에서 온 거라고요. 그죠? 그리고 얘는 피동이니 사동이니. 자, 어머니는 아들에게 들려서 보냈어요. 자, 어머니가 든 거야? 아니죠. 어머니가 아들한테 들게 만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같은 경우에는 피동 표현이 아니라 무슨 표현이라고요? 사동 표현이라고요. 괜찮으시죠? 자, 13번. 자, 지금 볼게요. 여기서 문제되는 거 물리고입니다. 자, 기본 형태 뭐예요? 물다예요. 젖병을 무는 거예요. 자, 근데 이모는 한번 봅시다. 이모가 이 젖병을 물고 있는 거예요? 물려진 거야? 아니죠? 아이한테 젖병을 물리고 있어요. 물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리 같은 경우에는 사동의 표현. 괜찮으시죠? 자, 그리고 15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도 물리다예요. 그죠? 자, 정부는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이제 업체에 과징금을 물렸대요. 자, 얘도 물다에서 온 건데요. 이 물다 같은 경우에 의미는 달라요. 의미는 다르지만 똑같이 사동의 표현은 맞습니다. 왜냐면 업체에다가 과징금을 물게 만든 거예요. 이거 괜찮으시죠? 자, 그리고 16번 올해 왔습니다. 자, 여기서에도 물렸다가 옵니다. 자, 근데 얘는 무르다에서 온 거예요. 돈으로 무르다. 그리고 무르다에 리가 붙어가지고 책을 이 생략되어 있죠. 지금 목적어 없는데요? 목적어 없어요. 사동문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어제 동네 서점에서 구입한 책에 흠이 있어서 책을 돈으로 물렸다가 되는 거니까 얘도 사동의 표현입니다. 자, 내가 물은 게 아니라 이제 책을 무르게 만든 거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얘도 이제 사동문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잘못된 피동 표현 확인하는 것도 이제 다시 봐볼 건데요. 자, 1번에 문제되는 거 뭐 있어요? 모여졌다. 자, 얘는 모이어지다에서 온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모이다 이랑 어지다잖아요. 모다라는 말이 있어? 그럼 이 모이다에서 온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얘는 모다에서 온 거였죠. 모다에 피동이 들어가고요. 어지다도 피동이죠. 그래서 얘는 이중으로 피동 들어간 거 맞습니다. 그래서 모였다 또는
모아졌다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모였다 또는 모아졌다로 바꿔야 되는 거. 자, 그리고 2번. 자, 문제가 될 것 같은 거 뭐 있을까요? 가려진. 가리어진. 니랑 어디다 있네. 이중피동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기본으로 얘가 뭔지를 보셔야 돼요. 가다라는 게 있어요. 가다에서 그게 온 거야? 말이 있어도 이게 여기서 온 게 아니잖아. 그죠? 얘는 뭐에서 온 거야? 그냥 가리다라고 하는 동사 자체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이 리가 피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없어. 피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어지다만 피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가리어진 거잖아. 그러면은 얘는 이중피동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그러면 얘는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고칠 필요가 없어요.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중피동 구별하는 거 잘못된 건지 이제 잘못되지 않은 건지 구별하는 문제도 나오니까요. 요거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3번 극복 되어지다. 자, 극복 되다랑 어지다가 있는 거죠. 자, 극복하다 능동문 있죠. 그럼 되다랑 어지다 요거 이중피동 맞겠죠. 자, 그리고 4번 문제 되는 거 뭘까요? 자, 문제 되는 거 뭘까? 쓰여질이 문제겠죠. 쓰여질. 자, 쓰여질 보시면 쓰이어지다 여기에서 온 거고요. 자, 쓰다라는 기본 형태 있죠. 그죠? 능동. 이 있고요. 어지다 있어요. 피동 둘 다 있는 거 맞죠? 이중표동이니까 쓰일 써질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 자, 얘는 생각되어지다. 자, 되다랑 어지다. 이중피동 있고요. 근데 얘 생각되다라고 말하는 거 맞을까요? 일단 생각되다도 안 돼요. 얘는 불필요하게 사용한 거여서 아예 올바르게 고친다고 하면 생각하다로 고치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이거? 네. 진짜 괜찮아? 생각하다로 고치시면 되고요. 자, 6번은 밑기어지다로 보시면 되겠죠? 밑기어지다. 그러면 밑다에서 밑기다. 그죠? 피동 있고요. 어지다. 피동 있죠? 그래서 이중피동. 이어서 밑기지 않는다. 밑어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바꿔야 돼요. 믿기지 않는다.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7번. 자, 여기에서는 밝혀졌다가 문제가 되겠죠. 밝혀지다. 자, 근데 아까 전에 밝다라고 하는 거에서 얘 왔다고 했나요? 아니죠. 얘 밝히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있는 거라고 했어.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지다라고 하는 피동이 쓰인 거기 때문에 얘 잘못됐어요? 안 됐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8번에 문제 되는 거 담겨진이 있죠. 담기어진. 자, 담다가 원래 기본 형태일 거고요. 담기다 피동의 의미 있네요. 그죠? 그죠? 어지다 지금 보시면은 얘도 피동이에요. 얘는 그럼 이중 피동이기 때문에 담긴, 담아진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잊혀진 같이 봅시다. 9번 잊혀질. 얘도 잊히어진으로 볼 수 있고요. 자, 있다 능동표현 괜찮을까요? 있다에서 온 거 맞죠? 그죠? 자, 그럼 잊히다. 그럼 잊힘을 당한 거. 희는 피동 표현 맞고요. 어지다는 피동 완전 맞죠? 그럼 이중 피동이니까 얘도 잊힘, 잊어진 등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자, 그리고 추가로 얘 한번 해봅시다. 자, 맡겨진 지갑을 찾았다. 자, 요거 이중피동일까? 고쳐야 될까? 아닐까? 자, 맡겨진 이겠죠? 그죠? 자, 왜 맞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맞다라는 거 있잖아. 내가 이 뭔가를 맞다라는 의미 있죠. 자, 근데 맡기다가 어떤 의미일까? 자,
물건을 어디에 맡겼다. 그렇죠? 그럼 내가 맡김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그럼 이 기는 피동의 의미가 맞아? 아니죠. 그럼 이 무슨 의미예요? 물건을 맡게 만든 거잖아. 그래, 그럼 무슨 의미가? 이 기는 사동의 의미예요. 자, 그럼 사동에다가 어지다는 피동이 맞죠? 자, 그러면은 얘는 사동에 피동이 합쳐져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는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꾸면 안 돼. 괜찮으시죠, 이거? 괜찮으세요? 또 추가로 얘도 하나 적어주세요. 그래서 항상 얘네를 나눠주시고요. 기본 형태를 생각하시고 얘가 사동인지 피동인지 확인하시고 거기에서 이중 피동을 골라내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